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마스크가 부족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마스크 한 장 구해보겠다고 국민들이 정말로 엄청난 줄을 서가지고 뭐 진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를 정말로 목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요즘같이 기술 좋은 시대에 도대체 왜 마스크가 부족한 걸까?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직접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뭐 해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그런 원재료들 가운데 기업 입장에서도 수급하기가 어려운 게 있고, 물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진정한 이유에 비하면 부차적인 요소라는 거죠. 저는 오늘 그런 수많은 이유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이유,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뭐 물론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개라면 이런 것도 있죠. 뭐 두말하면 입 아픈 얘기지만 방역에 구멍이 뚫려버린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1차 책임자는 바로 문정부의 무능입니다. 자, 당연히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수도 없이 지적했었던 문제라는 거죠. 정부의 방역 실패의 근본적인 1차 책임에 대해서 성토하는 건 말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들은 한 달도 전부터 정말 수도 없이 입국 금지와 마스크 및 의료물자의 반출을 막아야 된다고 정말로 수도 없는 경고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좀 똑똑한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아빠한테 왕위를 물려받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사람이 나이를 허투루 먹고 좌파 운동권 이념에 사로잡혀 버리면 자기들의 고집만 강해질 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정확한 지적을 수도 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이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고집만 부려댔던 겁니다. 이념에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이죠. 당연히 이게 현 마스크가 부족해져 버린 참담한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방역을 똑바로 하고 피해를 최소화했다면 지금처럼 전 국민들이 불안에 떨면서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 일 자체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기획재정부가 밝힌 최신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마스크 하루 생산 물량은 약 1000만 장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공적 물량이 500만 장이고 민간에서 400만 장, 그리고 이 와중에서도 수출이 약 100만 장씩이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생산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료 수급 문제로 생산 능력 자체에 한계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어쩔 수가 없겠죠. 최소한 단시일 내에 쉽게 해결된 문제는 아니니까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봐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음 자료를 잘 보세요. 국내의 마스크 물량이 부족한 또 하나의 중요한 근본 원인이 나타납니다. 2020년 1월부터 특히 본격적으로 우한 전염병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1월 중순 말 2월 초부터는 중국을 향한 마스크 수출 금액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6,130만, 1억 1,800만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보이시죠?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원화가 아니라 달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대충 계산해도 저기다가 03개를 더 붙여야 돼요. 1억 달러가 지금 약 1,200억 원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저기 적혀있는 금액은 지금 말 그대로 엄청난 양의 마스크가 국외로 반출되었던 겁니다. 근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1월 말 2월 초부터 끊임없이 신속한 입국 금지를 하고, 뭐 물론 이 기사는 최신 자료입니다만, 전문가들은 1월 말부터 2월 초부터 끊임없이 신속한 입국 금지를 하고 의료물차 반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수도 없이 경고했습니다. 결국은 중국에 다 퍼다 주느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쓸 게 없어졌다는 게 일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자료는 이거 말고도 정말로 중요한 접근 방식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오늘 되게 많아요. 이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잘 없고 공중파 방송에서도 이걸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데가 잘 없던데 제가 총체적인 문제를 오늘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광범위하게. 지금 보고 계신 이 자료는 한 마스크 공장 사장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약해드리자면 간단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장을 돌릴수록 업체들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이상한 일이죠. 요즘같이 마스크가 불티나게 팔리는 이런 시대에 놀랍게도 마스크 생산업체들은 손해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믿기 힘든 일이지만 현실을 살펴보면 심각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요약해드리자면 현 문정부의 트롤링 때문에 복합 연쇄적인 문제가 눈덩이처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왜 적자가 나느냐? 정부가 무리하게 올렸던 최저임금 문제, 지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근로시간 제한법도 다 무시하고 비상시국이니까 공장 팍팍 돌리라고 닥달하지.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엄청나게 올라버린 최저임금에 맞춰가지고 또 야간에 잔업에 그 가산수당 다 맞춰가면서 특별수당까지 지급하려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일선의 중소기업들은. 뿐만입니까? 탈원전을 했으니까 전기요금과 전기량 수급은 또 부담스럽지. 올라버린 마스크 원가까지 올라버렸죠. 재료들. 마스크 공장 사장 인터뷰에 따르면 정부 지시대로 하라는 대로 맞출 경우에 하루마다 무려 600만 원씩 손해, 적자가 난답니다. 하루에 600만 원이요. 물론 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이런 수치는 더 커지는 대형 업체도 있을 거고 더 작아지는 업체들도 있을 테지만 문제는 생산 기업들의 상황이, 생산 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우리 소비자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하루에 600만 원씩 적자가 난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눈물이 안 날까요?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이런 총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 업자분들은 공장을 왜 돌려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리고 이어지는 업체 사장님의 인터뷰를 한번 보세요. 정부가 원자재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느냐? 세제 감면 혜택이라도 줬느냐? 지원해주는 거는 하나도 없이 뼈가 부서지도록 일만 해줘도 생산업자들만 이 기회에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식으로 매도를 해버리니까 차라리 공장 문을 닫아버리는 게 속 편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지금 나라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습니다. 그죠? 없어서 못 팔고 있는데도 공장이 적자를 본다? 자꾸 이렇게 욕만 얻어먹으니까 차라리 문 닫는 게 속 편하다? 지금 나라가 미쳐도 단단히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의혹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상시국에 실제로는 지금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공장들도 많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단 하나가 아쉬운 이런 상황에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려면 정부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강제로 손해보면서 마스크를 더 만들어라고 채찍질을 하고 사람 윽박을 질러야 됩니까? 절대 아니죠. 현대사회에서. 자유시장 경제적인 관점에서 마스크 업체들이 최대한 생산을 많이 하기 편할 수 있도록 채찍이 아니라 당근, 유인 조건을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마스크 생산업체에 관해서만 일시적으로 면세 혜택이라도 줘야 되겠죠. 특수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국민들의 안위가 걸려 있잖아요. 세금을 줄여주거나 일시적으로 아예 안 받는 극약 처방을 하더라도 마스크 생산업체들의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기업들도 근로자들도 일할 맛이 난다는 겁니다. 물 들어올 때 노졌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코피 터지도록 생산을 할 거라는 거죠. 유인책만 있으면. 뭔가 생산 동력을 유인할 만한 그런 유인 조건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가. 현대사회에서 사람 멱살을 붙잡아다가 강제로 채찍 때려가면서 더 만들어라고 닥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평생 자유시장 경제 원리, 이런 자유시장 경제 원리의 그거 맥락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핵심을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망상의 세계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만 물고 빨아왔던 청와대 586 운동권 인간들이 이런 논리적인 사고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불가능하다고요.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100명 다 모아도 이거 이해 못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세금 혜택 안 주면 마스크 업체한테 언제 혜택 줄 겁니까? 뭐 100년 뒤에 줄 거예요? 이런 조치만 취해 줘도 아까 그 중소기업 사장님도 했잖아요. 세금 감면 혜택을 줬냐? 정부가 뭘 줬냐라고 힘들어 하잖아요. 이런 조치만으로도 유인 조치를 조금만 취하는 것만으로도 생산업자들의 의욕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이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렇게 원자력 발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닥달을 했던 겁니다. 아까 전기요금도 부담스럽다고 했던 사장님 인터뷰 기억나시죠? 제가 유튜브 채널을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몇 년 전부터 수도 없이 강조를 했지만 원자력 발전을 만약에 지난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계획대로 제대로 늘려왔더라면 현 시점에 대한민국의 전기가 부족했겠습니까? 이럴 때 임시로 마스크 업체들 산업전기요금을 좀 더 깎아줄 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겠어요? 원전을 했으면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마스크 공장 사장님들이 죽겠다고 비명을 질러대도 정부가 전기요금을 깎아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왜 어려우냐? 지금 이미 공기업 한국전력의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에요. 지금 한전의 손해가 조단위입니다. 여러분들, 조단위. 그거 나중에 다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돼요. 그러니까 도와줄 힘이 어디 있습니까? 흥청망청 써버렸는데. 뿐만 아니라 다들 아시다시피 문재인이는 별 의미 없는 퍼주기식 복지를 남발하고 국민 세금으로 관공서에다가 가짜 일자리, 쓸데없는 알바 자리 만들었던 거.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하나 제가 지난 제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번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가짜 일자리 만들고 쓸데없는 알바 자리 국민 세금 때려박아가지고 만들어주느라 지금 현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슈퍼 예산을 쓰면서도 나라에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추경을 해야 된다고 하죠. 국가에 돈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더 땡기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나라에 빚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거 젊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갚아야 되는 빚입니다. 여러분들. 국가 빚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나중에 우리가 받아먹을, 나와 여러분들이 늙었을 때 국가로부터 받아먹을 연금이나 이런 보험, 국민의료보험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국가 빚이 자꾸 늘어나면.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것 같지만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 그 국가의 빚이라는 건. 사태가 이렇다 보니까 여유가 있을 때 그 여유를 낭비해버리고 흥청망청 다 써버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비상시국이 닥쳐봤자 우리가 급하게 요기를 때울 비상식량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이 있을 때 아끼지를 못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세금 혜택을 해주고 업계에 전기요금을 깎아줄 수 있는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에서 지원해줄 여유가 없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국가 재정 좀 아끼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자칭 민주화 세력에 무능한 아마추어 정권 인간들이 자기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하찮은 1차원적인 고집에 기반해서 제멋대로 국가를 운영하다가 흥청망청 국가 돈을, 나라 돈을 다 써버렸으니까 갑자기 비상상황이, 이런 코로나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비대가 어디 있어요? 없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들이 옛날부터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해야 된다고 수도 없이 경고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면 그거 유튜버 얼음 사이다가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을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니죠. 나라 돈은 제 인생하고 하나도 관련이 없지만 저는 이렇게 될 거라는 현실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내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민 세금을 제발 내 돈처럼 아까워하고 제발 좀 건실하게 써라, 내 돈처럼 아껴가지고 운용해라, 효율적으로 운용해라라고 정부 비판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겁니다. 국민 주권자로서 국가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비판해왔던 그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의 문제, 반기업 정책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문재인 정부의 그 반기업 정책들 한번 생각해봐. 이런 것 때문에 국내에서 버티다 지친 각종 생산업체, 제조업체들이 지금 해외로 떠나가버린 그 생산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등 돌리고 떠나버린 그 생산 기반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 국내에서는 사업하기가 힘드니까요. 더러워서 못 해먹겠는 거야. 이러니까 생산 설비, 기계 한 대가 아쉬운 이런 상황에서 해외로 빠져나가 버린 기업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국가 산업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자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사업가들을 죄인처럼 몰아붙여서는 안 되고 국내에 기업과 공장을 많이 유치해 놔야 국민들의 일자리도 늘고 나라도 안정화될 수 있다고 수도 없이 경고를 했던 겁니다. 자, 200년 전에 프랑스의 군인이자 정치가였던 나폴레옹은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은 언젠가 문재인 정부가 잘못 보냈던 시간들의 보복인 겁니다. 근본이 사회주의자들이라 가지고, 뼛속 깊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라 가지고 기업인들이 이런 시국에 국민들한테 봉사 희생 좀 하라고 뭐 기업인들한테 채찍이나 때릴 줄 알지, 세금 혜택 주고 뭐 같은 거 원자재 그런 감면 전기 산업전기요금이라든지 좀 깎아줘 가지고 이런 혜택으로 생산 요인을 도와주겠다는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기업인들 나쁘다고, 부자들 나쁘다고 채찍 때릴 줄만 알지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일하고 싶도록 만드는지 그 원동력, 당근을 제시할 줄은 모른다는 것이죠. 못한다는 겁니다. 산업전기요금 문제도 그렇고 애초에 또 나라 안에 지금 도와줄 여력이 없다는 거죠. 왜?
돈을 흥청망청 써버렸잖아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탈원전 고집해가지고 한전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던 전력 기업 가운데 하나였던 한국전력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적자가 조 단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탈원전 해가지고 적자가 조 단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국민들 환심 살려고 가짜 일자리, 청년들 용돈 주고 아부하려고 각종 복지 정책들 남발하고 펑펑 해대니까 정부 국고가 비어버렸죠. 지금 도와줄 여력이 어딨냐고. 비상금이 없는 거야. 비상금이 흥청망청 써버렸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최저임금을 전문가들이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도 최저임금 급격하게 상승시켰죠. 표 얻어먹으려고. 법인세도 올려버렸지. 기업하기 나쁜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국내의 웬만한 중소기업들, 웬만한 대기업 생산업체들 전부 다 지금 해외로 도망나가버렸죠. 나라의 국가 경제 기반을 다 작살내놓고 이제 와서 더 이상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러면 저 괘씸한 좌파들은 감히 이토록 바른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 일배다. 너 정치적 공세한다. 너 쓸데없는 불안을 조장하고 가짜뉴스 유포한다. 이런 소리들을 감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해댑니다.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수준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9수, 10수 앞을 내다보면서 여러분 국가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대깨문들이 당최 알아쳐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나마 국내 방역 상황에 여유가 넘쳤던 1월달, 2월달 그 초기에 전문가들이 현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정권 체면 깎인다고 위험 단계 격상도 절대 안 하지, 입국 금지도 안 하지, 여유 있을 때 의료용품 좀 아껴서 모아놓으라고 했더니 알뜰하게 모아놓기는커녕 중국에다가 허허거리면서 의료용품 다 갖다 퍼다 줘버렸죠. 말 하나도 죽어라고 안 듣더니 이제 와가지고 우리 보고 대안을 내놔보라고요. 진짜 뒤지도록 두들겨 패서라도 이것들을 사람 만들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유치원생들을 상대로 노벨상을 수상한 교수들이 뒷목 잡아가면서 어르고 달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본질을 바라봐야 되는데 워낙 우리 사회가 지금 한 근 20년 가까이 전교조를 비롯해가지고 학교 교육 차원에서부터 좌편향적으로 젊은이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 세뇌시켜버리니까 교육의 뿌리부터 지금 깊게 썩어 있으니까 애들이 지금 현실 문제를 있는 그대로 논리적으로 전략적인 사고를 못한다는 겁니다. 정교조 교육받은 대로 SNS 미디어에서 좌편향된 언론과 그런 방송에서 주입받아온 대로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단순한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단순하게 이쪽은 착한 편이고 좋은 편, 정의의 세력이다. 저쪽은 적폐 기득권 세력, 나쁜 애들이다. 안타깝죠. 이 세상은 거대한 하나의 원으로 맞물려가지고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인 계급투쟁적인 의식구조, 이분법적인 의식구조로 사회를 단순하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눠가지고 투쟁적으로 단면적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종합적으로 입체적인 사고력으로 세상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분법적으로만 바라보는 거야. 가장 똑똑한 학생들조차도. 정작 그렇게 돼가지고 저 사람들 고집대로 나라가 자꾸만 흘러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업하기 나쁜 환경이 되어가지고 국내에 들어온 해외 자본들이 철수해 나가고 있고 기업과 공장들이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죠. 나중에 이게 더욱더 심하게 가속화가 돼버리면 국내에 있는 대기업, 최소한의 대기업들마저 못 버티고 무너져 내리고 떠나기 시작하면 의사, 변호사들조차도 몸을 파는 베네수엘라 꼬라지가 난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적인 생각을 가장 젊고 고득점을 받는 우수한 학생들, 재능 있는 학생들조차 이런 논리적인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세뇌를 받아왔기 때문에. 현실을 두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상으로만 간단하게, 세상 만물을 간단하게 자기 고집으로만 바라보는 괴물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청장년층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수준 차이가 나도 너무나도 많이 난다는 거죠. 문재인이는 최근 이런 광범위한 종합적인 사고는 단 1%도 하지 못하고 괜히 아랫사람들만 닥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가지고 문제 파악 좀 하라고 말이죠. 책상만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바로 문재인 본인이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동안 현실과 논리 그리고 이성의 눈이 아니라 감성과 이미지의 영역으로만 현실 정치를 잘못 바라봐왔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큰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주인은 당연히 국민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죠. 그런데 국가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국민의식 수준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제2의 제3의 문재양 같은 선동꾼은 계속해서 튀어나올 거고 이런 아마추어 정치는 끝도 없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국민들은 국민은 무조건 위대하다라는 식의 정치인들의 사탕 발린 아부에 취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은 절대로 위대하지 않습니다. 대중들, 군중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도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국민도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군중 심리에 잘못 휩쓸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성역이 아니고 성역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온 사회가 집단 광기에 물드는 그런 와중에도 항상 우리 사회 어딘가 한켠에서는 지성의 목소리, 양심의 목소리를 소신 있게 내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분명히 소수지만 항상 있어 왔습니다. 간신배들의 달콤한 소리에 취할 것인지, 충신들이 하는 듣기 싫은 쓴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그 세상 만물의 모든 이치는 바로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나와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죠? 그리고 주인은 주인 노릇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는 우리의 손에, 국민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